네, 치아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소화장애나 치매 또는 이 목 디스크 등 각종 질병의 좀 원인이 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 100세인 시대인 요즘 오늘 건강 매거진 일부에서는요,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뭐 치아 건강으로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입니다.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건강 매거진 일부 오늘 함께할 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른들도 사실 네네. 치과 치료 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특히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에 연령까지 심적 부담이 더욱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네. 치과 공포증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네.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치과하면 좀 힘들어 하는데 실제 처음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처음 방문하셔서 많은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해주는 병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마취 부분이 되겠는데 이 마취에 있어서도 주사기를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보다는 네. 컴퓨터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되는 그래서 저속으로 네.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마취 또한 편안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어떤 치과에서 안 좋은 트라우마 경험,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왜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시면 네.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노력과 함께 수면 치료,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안 주무셨을 때 아나운서님도 왜 치과 가시면 막 긴장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네. 트라우마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더 심하시니까 이때 이제 수면 치료를 하시게 되면 네. 실제 이렇게 겁먹고 치과에 오신 분들이 환하게 웃을 수 네.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쭉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치과 치료는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는 동안에 임플란트를 심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공포증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아무래도 좀 절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치아가 결손돼서 오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임플란트를 접했을 때 칼로 잇몸을 절개하고 수술을 할 건지, 종이에 저희가 펀칭하듯이 간단히 할 건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 부위가 빠져서 오셨는데 칼로 이제 잇몸을 절개하는 거죠. 그래서 턱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보기 때문에 잘 심을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하지만 잇몸 절개 때문에 턱뼈가 노출되고 공기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나서 벌려놨던 잇몸을 다시 이제 꼬매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구멍만 내고 절개 하지 과정이 않고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너무나 이제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네. 거의 요즘 보면 한 90% 정도는 이렇게 무절개 수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절개와 무절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치료 결과에서도 많은 차이를 좀 보이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은 이 아래턱입니다. 우리가 보통 틀니를 끼셨을 때 너무 많이 이 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턱에 치아가 없는 경우보다는 아래턱에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분의 경우도 8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분의 경우도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요 절개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했으니까 피가 많이 나고 턱뼈가 노출됐기 때문에 다음날 부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증도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무절개 방식, 꼬맨 자국이 없죠. 절개를 안 하고
구멍만 내서 동영상 보신 대로 이렇게 심었을 때는 네네. 피나는 거, 출혈, 통증, 붓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절개 방식으로 심은 것보다는 무절개로 했을 때가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무절개 시술을 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자, 시술 방식에 따라서 뭐 통증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수명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네. 또 도와주셨어요.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무절개 방식이 좀 가능할까요? 네. 보통은 이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네. 이 틀니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면서 1년, 2년 이 턱뼈가 자꾸 녹아내려서 이게 이제 많이 움직여서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더라도 적정 시기에만 오신다면 얼마든지 구멍 내서 무절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절개를 하게 되는데 실제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절개하지 않고 이제 홀을 8개를 형성을 한 거고요. 네네.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이제 임플란트 심고요. 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정력이 좋게 되면 기성용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이제 껴드리는 거죠. 당일날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보폭이 됐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아서 편했고 이런 과정을 할 때 또 살짝 주무셨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셔서 아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고혈압이 있으시고 68세셨는데 위아래 아무것도 없으신 지 5년째 이제 틀니를 끼우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왜 틀니를 계속 쓰셨냐면 주변 분들 보니까 임플란트 한두 개만 해도 막 붓고 아프고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셔서 야 이거 나는 이거 심으면 좀 열 겁이 몇 개 나셨군요. 예예.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갖다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혈압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그 어떤 생각 속에서 치과만 오시면 혈압이 자꾸 상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주무시면서 하면 가능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두 가지를 정보를 드린 거죠. 다른 치과에서 하듯이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면 편안하다. 또 하나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분처럼 이런 경우에 이 위턱에 네. 꼬맨 자국이 없죠. 네. 구멍만 내서 이렇게 8개를 심은 거고요. 무절개로요. 네, 아래턱의 경우에도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8개를 심어서 당일날 이렇게 16개를 심고 일어나셨을 때 이분께서 아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세요? 나 겁나 죽겠. 아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요 하고 거울로 보여드렸을 때 피가 거의 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혈압 문제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무시면서 하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혈압도 좀 많이 낮춰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쓰셨던 틀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틀니 안에를 잘 맞춰드려서 당일날 쓰시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만 난 어떤 홈이 있었기 때문에 틀니도 안 움직이고 잘 쓰시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5년 전에 했다면 이런 그래서 아마 요즘은 주위 분들한테 너무 겁내지 말고 임플란트 할 때 근처에 잘하는 치과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면으로 하면서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하면 좀 쉽다는 것을 오히려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무절개로 임플란트 시술 사례까지 좀 만나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치료 효과는요, 환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세예요. 네. 자,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시죠? 치아를 그 임플란트를 한 3, 4개월 전에 했습니다. 네. 했는데
임플란트를 했으면 잇몸 자체가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예? 근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했으면은 잇몸 자체가 잇몸이 드러나죠? 잇몸이 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죄송한데 혹시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소리가 조금 울려서요. TV 볼륨을 네. 줄이셨나요? 아, 예. 지금은요? 예, 잘 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예. 예. 아,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네. 그 잇몸이 드러나지를 않고 의치할 때처럼으로 예. 그냥 뒤집어 씌워놨어요. 의치할 때 모양으로 그대로요. 몇 개를 하셨는데요? 앞에 일을 3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치아가 지금 끝난 과정이신가요? 중간 끝난 과정인데요. 네. 불편한 게 뭐냐면, 네. 끝난 과정이면은 네. 완전히 이게 좀 의치할 때처럼으로 씌워놓은 게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의치할 때 씌워놓은 것처럼 그 잇몸을 덮어 있어요.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치아가 이렇게 정상 크기가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많이 크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안쪽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의치할 때처럼 씌운 거 그 똑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제일 불편하신 게 혀를 이렇게 갖다 대실 때 그 그렇죠. 감이 안 좋으신 감각이. 거죠? 네네네. 네. 그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임플란트 하셨던 병원에 그 혀가 갖다 댔을 때 너무 느낌이 안 좋다고 원장님께 말씀하시면 그 부위를 약간 이렇게 다듬는다든가 만약에 다듬지 않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두꺼운 부위를 갖다가 애초에 다시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주면 대부분들은 이게 두 가지 불편감인데 하나는 혀 느낌이 안 좋으신 거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 표현을 하시기도 네, 하는데요. 네. 예, 네. 그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있으면 임플란트 후에 연결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갖다가 각도 있는 걸 쓰게 되면 임플란트 이렇게 신겨져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얘를 약간 이렇게 꺾어준다든가 해서 모양을 좀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그 입 안에 이 각도 형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답은 못 드리겠는데 혹시 이 각도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각도 같은 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각도가 치아 만들어진 거를 좀 앞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이거는 원장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사모님이 지금 불편하신 게 단순한 두께 문제라면 간단하게 깎아주고 비용 추가 없이 간단히 끝날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이 각도를 갖다가 밖으로 빼줘야 되거나 안으로 넣어줘야 되면 임플란트에 그 연결되는 기둥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뵙지 않고는 사진도 필요한 거는 아니고 네네. 치아의 형태를 눈으로만 봐도 이분이 불편하신 거를 해결하려면 안에만 가르면 되겠다.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 안에 기둥하고 위에 씌우는 걸 다시 해야겠다. 어떤 판단이 되는데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태라면 하신 병원에 가셔서 그런 불편감을 충분히 말씀하시면 원장님께서 아마 상담을 했는데요. 네네. 이 잇몸이 너무 짧대요. 잇몸이 네. 앞에 잇몸이 너무 짧아서 네. 짧았기 때문에 이거 씌울 수밖에 없다. 의치처럼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거예요. 저기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듬어서 해결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존에 만든 걸 쓰실 수 있으니까 편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각도를 바꿔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눈으로 그 모양과 형태를 본 게 아니라 요 이상 정확한 답변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 일단 좀 상담을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동영상이다 보니까 식립된 정확한 각도 파악이 조금 네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치료하셨던 병원에서 지금 증상을 좀 말씀을 하시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내원을 해보시고 상담을 신중하게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와 함께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영국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앞서서 절개와 무절개 방식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이 치료 기간 역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네. 하나잖아요, 원장님. 예.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의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를 무조건 빼고 나서 그 부위가 아무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생각들을 했고요. 지금 전국의 치과의사 분들 중에서 극소수지만 이를 빼면서 그날 심으면서 뼈를 이식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직업이 하나 맹점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쓰셨던 분은 오른쪽으로만 쓰고요. 이 앞에서 뒤로 수술법을 쓰신 분은 계속 익숙하기 때문에 쓰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어떤 수술법이 제일 편할지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천을 시키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아마 치과 치료는 더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변천이 뭐냐면 치아를 갖다가 빼는 날 100%는 아니지만 한 90% 가까이를 당일날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간도 줄고 병원에 바쁘신데 오시는 횟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네, 3개의 치아를 갖다가 빼고요. 네. 종래의 방식대로면 3개월이 지났을 때 잇몸을 한번 또 째면서 뼈가 부족했기 때문에 뼈 이식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공구리 천은 이 자체가 단단해질 때까지 또 5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의 시간이 됐을 때 3번째 수술하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이고 좀 더 이제 편한 시술이 되기 위해서는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거죠. 근데 뼈가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심느냐? 컴퓨터에서 미리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하나 지금 에러가 났는데 네. 예,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치아를 갖다가 이제 빼고 당일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이 뚜껑 나사까지 당일날 한 번의 수술로 하루에 끝난 거고요. 이 똑같은 과정이 되기 위해서도 첫날 치아를 갖다가 일단 뽑고 다음 날 꼬맸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네. 셋째 날 이제 3번째 방문이 일주일 후에 실밥을 끓는 거죠. 그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째고 뼈 이식을 하고 그 다음 날 소독 아니라고 5번째 방문을 하고 네. 또 일주일 뒤에 실밥 끓고 그 후에 5개월이 더 지난 8개월이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동영상은 치아를 빼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기까지 8개월의 기간과 3번의 수술을 네. 한 거예요. 잇몸을 3번을 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원의 수도 7, 8번이 되고 근데 이거를 발치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모든 과정을 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하루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8개월의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네. 시간당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조금 차이가 좀 있어 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수술법을 통해서 치과 치료는 얼마든지 좀 편해질 수 있다는 네.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시술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번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에 가능하신 경우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한 번에 가능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건 아닐 것 예, 같다는 예, 예.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네. 지금 보면은 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실제 지금 빼면서 그날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본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치과의사 입장이기는 한데요. 간혹 가다가 귤박스에 귤이 상하고 있는데 이걸 꺼내주지 않으면 주변에 번지듯이 가끔 치아를 갖다가 너무 늦게 뽑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이 상악동의 이 빈 공간에 너무 염증이 많이 퍼지게 되는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당일날 그걸 심을 수는 없고요. 또 이 아래쪽에 신경선이 있어서 아래쪽 어금니 심을 때 뼈가 얼마큼 남았느냐인데 이 염증 자체가 신경까지 번져 있는 경우에는 그날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을 좀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이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 아닌가.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 10명에 9명은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플란트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알아보시고 정말 여기에서 자면서 수술하는 건지, 그리고 구멍만 내서 째지 않고 편하게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검토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에 치아를 뽑고 뽑는 곳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간혹 제가 안타까운 거는 치아를 갖다가 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빼고 아예 2달, 3달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오시면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지만 애매하게 1주일, 2주 이렇게 오셨을 때 가끔 임플란트를 못 심고 어쩔 수 없이 한 2달에서 4달 기다리는 경우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네. 가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듯이 100%는 아닙니다. 물론 한 번에 가능하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적합되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하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여러 번 하던 수술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식립이 한 번에 좀 가능한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보통 이 위턱의 어금니 쪽 수술하실 때 네. 눈과 코와 이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 가셨는데 위턱의 어금니 할 때 상악동 수술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4개를 뽑고요. 이 빈 공간이 있게 되는데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톡톡톡톡 쳐서 빈 네네. 공간이라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뼈 이식을 하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고 10개월이 돼서 이제 완전히 뼈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3번째 수술을 갖다가 하는 게 되겠고, 네. 이게 이제 종래의 방식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른 방법이죠. 네. 치아를 갖다가 이제 뽑은 당일날 바로 이제 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내 방법은 똑같지만 네네. 기간이 이제 4개월째 했던 거를 당일날 하는 거고, 이런 어떤 뼈 이식을 하고 요 남아 있는 뼈를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 놓으면 당일날 이렇게 남은 뼈로도 고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치 직시 수술이라고 이제 명칭을 한 게 앞에 보신 동영상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10개월의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잇몸도 3번이나 쨌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원장님을 만나서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치과 치료는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설명드립니다. 네, 자, 수술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영상으로 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치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과 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사례인데 네. 여기 지금 빨간 선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 상악동이에요. 네네. 이 녹색 선까지 원래 뼈가 있어야 되는데 파란 선까지 다 녹아서 여기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거의 한 1.5mm, 1.5mm면 사실 요 정도. 네, 얼마 근데 전에, 네. 요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종래 수술법으로 하자면 요거를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하고 10개월째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요 4개를 뽑고 당일날 이렇게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 이 녹색 선까지 상악동 거상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수술법이냐에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10개월의 시간을 수술 당일로 이제 벌은 아주 좋은 상태가 되고 네.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살짝 주무시면서 이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편안했고 이분의 경우에 사실 요 4개 치아를 한 번에 다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4개 치아를 어떤 치과에서는 하나 뽑고 3, 4일 뒤 또는 일주일 뒤에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뽑으면 치아 뽑는데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네. 또 걸리고 가실 때마다 마취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긴장하시고 근데 이런 경우에 모든 거를 하루에 임플란트까지 된다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치과 치료는 좀 편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하루에 치료가 다 된 사례들 좀 만나보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좀 상담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입니다.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이제 67세, 네. 66세. 네,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저는 저기 1년 전에 네. 임플란트를 네. 저기 밑에만 4개를 심었어요, 양쪽으로. 네. 4개를 심고 그 부분 이렇게 그냥 세우고 네. 그랬는데 저기 임플란트 양쪽으로 심고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안 하시고 전부 가면 치과에 가니까 부분 다 분야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치료도 뭐 그냥 다 충치 같은 거 떼우고 씌우고 한 거 다 했는데 네. 묻지 않고 그냥 그 수술대에 딱 올라가니까 그냥 이도 안 뽑을 거를 막 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분 좀 안 예. 좋아서 내가 이건 다 치료된 거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내가 이 치아도 발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원장님하고 그날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왔거든요. 아, 예. 그런데 한 번 또 갔더니 다 네. 해놓은 거를 네. 이를 양쪽에다가 예. 앞니가 원래 6개는 새가 좀 떴는데도 이왕이면은 내가 이건 좀 써먹고 내인이 본니니까 네. 좀 보기는 조금 들쭉날쭉해도 그래도 내이니까 이걸 그냥 쓰겠다고 한 네. 2, 3년 있다가 내가 또 이거 임플란트를 심도 지금 현재 네. 요거는 그냥 쓰겠다고 그래 원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 네. 이거 치아 저거 하는 분이 이거를 틀니를 씌우는 형태로다가 양쪽 저기다가 이렇게 갈았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예. 틀니를 씌우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본니를 이렇게 갈아 나누니까 쇠가 떠가지고 네. 아주 이물질이 끼고 영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 완성돼가지고 저기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네. 아우 막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떼우는 식으로 해놨어요. 이 양쪽에 떼우니까 조금 쓰니까 자꾸 떨어지고 참 자꾸 혀가 이 옆으로 가고 자꾸 이래 먹으면 음식물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자꾸 끼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래 했는데 그래 몇 개월 해다가 금년 12월 달인가 또 그게 뚝 떨어지더라고 말하자면 예. 시청자님, 게. 네, 시청자님 좀 평소에 불편함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좀 증상 잘 들었습니다. 바로 원장님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이 앞니 쪽에 새가 좀 벌어지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본니를 건드리지 않고 요 치아와 치아 사이만 이렇게 떼우는 붙이는 방식으로도 사실은 막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점은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 앞니 쪽으로 뭔가 드시는 거는 삼가하셔야 되는 불편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앞니 쪽에 사진 찍어봐서 치조골, 턱뼈만 건강하다면 사실은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으셨는데 이미 거기를 뭔가 이렇게 손을 대신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살리는 방향으로 이를 갖다가 크라운이라고 하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치과에 가셨을 때 치료 시간보다는 처음에 초진할 때 아까 제가 맨 첫 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충분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께서 원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선호하시는 게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사모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아까 표현하셨을 때 어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안 잡아주고 이제 중간중간 변경이 돼서 아마 약간의 좀 서운하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지만 치료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좀 꼼꼼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72세입니다. 네. 자,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시죠? 현재 네. 저 이쪽이 네. 털리라고 있어요. 완전 틀리신가요? 예, 완전 털리고 네, 네. 임플란트 2개 심어서 이거 예, 똑딱이로 하고 계시네요. 예, 고정 네. 시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저 자연치 하나가 그 이제 발치 상태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방송을 보니까 네. 발치를 절개를 하지 않고 네, 네. 뭐 하루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참 많이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예. 특히 이가 이러니까 네. 야채 같은 거 뭐 씹는 걸 제대로 못 씹어서 네. 하니까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요. 예. 그래서 선생님 혹시 아래쪽 상태는 자연치가 다 있으신 건가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쓸만한 상황은 되시는 거고요. 아래쪽은요. 예 지금은 네. 윗니 털리하고 아래쪽은 그냥 자연치로 아, 예. 덮어 씌워가지고 네. 뿌리는 자연치고요.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 2개의 임플란트가 이제 똑딱이 저희 단추 이렇게 물리듯이 지금 틀니를 의지하는 상태인데요. 예, 그 2개의 임플란트는 사진을 좀 찍어 볼 거고요. 예.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아마 지금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위에는 기둥만 연결해서 자연치아처럼 씌워주는 방식으로 2개는 아마 해결이 될 거고요. 예.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최소 4개에서 좋게도는 8개까지의 임플란트를 위에다가 더 해주시게 되면 8개를 더 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위에 쪽에 이제 틀리는 안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 이제 문제점은 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상악동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기간이 한 3, 4개월 후에는 완전히 잘 드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 상악동 쪽에 뼈가 약한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이 안쪽에 상악동 뼈 이식이나 이런 부분을 보통은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몇 달 뒤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그런 과정을 한 번에 다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구멍만 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선생님을 사진 한 번만 찍어보고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이 뼈의 볼륨과 길이를 봤을 때 틀니 끼신 분들은 사실은 틀니 장착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너무 많이 뼈가 흡수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살짝 벌려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한 4, 5년 되고요. 그 정도면은 아마 구멍만 내서 심는 게 가능은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선천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턱뼈가 태어나신 분 아니고는 절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분도 사실은 5년 끼셨는데도 뼈가 많이 살아 있어서 이제 펀칭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주무시면서 수술하면서 이 펀칭 무절개 방식으로 하는 병원을 잘 찾으시면 아마 이게 절개했을 때는 잇몸이 아무는 시기가 한두 달이라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가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추시게 되면 틀니에 의해서 이 턱뼈가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서둘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상담 과정에서 이제 너무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똑딱이 방식보다는 한 2개 정도라도 더 심어서 앞니 쪽에 한 6개나 8개를 고정시키고 부분 틀니도 바꿔주시면 생활의 편의성은 지금보다 한 5배, 10배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가지인데 비용 부담이 너무 되시면 2개의 임플란트 말고 2개 정도만 더 심어서 앞니를 한 6개나 8개를 만들고 부분 틀니로만 바꿔줘도 입 천장 덮는 점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편안하실 수가 있고 비용만 허락되신다면 당연히 6개 만약에 너무 부담되시면 뭐 4개나 5개 정도만 추가해서도 임플란트를 심는데 그 몇 개를 심느냐의 기준은 아래쪽 치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진 정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근처에 좀 서두르셔서 빨리 하시는 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을 좀 찍어 보신 후에 자세한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틀니 장착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내원하셔서 치료법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좀 상담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이야기 함께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에서도 수술이 뭐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래턱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가셨을 때 위턱에서는 상악동 거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신경관이 이 머리에서 4번째까지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어금니 쪽에 심을 때 이제 신경 손상 없이 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3개를 빼는데 요 빨간 선이 이제 신경선이고 이 중앙 자리는 한 2mm 정도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깊이 심다 보면 신경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래의 방법은 3개월 지났을 때 뼈 이식을 하고 아래턱이기 때문에 위턱보다는 이제 4개월이 아닌 그나마 한 달 줄고 10개월이 아닌 8개월째 됐을 때 이제 3번째 수술을 하는 게 종래의 방식이었고 네. 이런 방식보다는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컴퓨터에서 이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손상 없이 이 가운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얇지만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고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턱뼈에 덮이지 않은 부위에 이렇게 뼈 이식을 해주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은 8개월 걸려서 종래의 방식이고 이 경우에는 이를 빼면서 바로 심었기 때문에 당일날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8개월의 시간을 벌고 잇몸 째고 치과에 왔다 갔다 하시는 내원 횟수도 7, 8번이 한 번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치과 의사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래턱의 경우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또 다른 치료 사례도 바로 만나보도록 좀 할게요. 네. 이분의 경우에 네. 이제 아래쪽에 요 빨간 선이 신경선이고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시니까 이제 치료를 자꾸 미루시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플 때는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근데 몸이 좋아지면 또 저절로 괜찮고 하다가 요 파란 선까지 네, 다 상태에 따라 망가지니 다르시군요. 그래서 치과 치료의 기준점은 이 컨디션이 좋은데도 아프시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네, 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거는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신 조절한 상태에서 후에. 약간은 좀 살펴볼 수는 있는데 또 너무 컨디션만 믿고 이렇게 하시다가 뼈가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게 좋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당일날 이렇게 다 빼고 이런 심은 이분 역시 이제 고혈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전신질환이 없으셔도 긴장을 하시면 치료한 수술 부위가 아픈 것보다는 꼭 몸살 감기 걸리셔서 내과에서 며칠씩
치료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상당히 잘된 사례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뼈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요. 정기 검사 받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번에 위턱과 아래턱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지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도 수술 횟수가 좀 차이 날지도 궁금하네요. 예. 63세에 이제 고혈압, 당뇨 있으신데 네. 이분의 경우에 이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이게 실패를 해서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요 세 개 치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겁이 나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이제 이게 너무 움직이니까 치아가 솟아서 요 앞니가 닿기 전에 요 움직이는 치아가 위아래가 먼저 닿아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찾아오셨고 네네. 이분한테도 이제 제안드린 게 요렇게 15개의 임플란트를 이제 한 번에 상악동 거상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이제 당일날 다 심어드렸는데 이분의 경우 사실은 요 15개의 임플란트를 제안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이 가운데 선 기준으로 7개까지가 정상 치아인데 6개까지만 있으면 진지들 어느 정도는 드시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2개, 이쪽에도 요 가운데 안에서 하나는 가짜이를 넣어줘서 2개, 2개, 2개 해서 8개의 임플란트도 괜찮고 만약에 요 끝에 4개만 안 심고 11개를 촘촘히 심어도 되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맨 끝자리까지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동안 견과류라든가 단단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네. 분이었는데 나 이번에 임플란트 정말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잘 되게 되면 뭐든지 먹고 나 매일 삼겹살, 오돌뼈 네네. 먹고 견과류 매일 드셨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15개까지 심었는데 이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아까 상담하셨던 분처럼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알고 있는 전문 원장님을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게 네. 되면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가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8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11개 하면 돼요. 이거보다는 8개 방식이 있을 때는 이렇고 11개는 이렇고 15개는 이런데 이 중에 장단점을 쭉 설명 들으시고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을 찾으시면 네. 치료 끝날 때까지 서로 아마 따뜻한 마음으로 네네. 교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상담을 통해서 꼭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남아있는 뼈가 부족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있을까요? 네, 제가 23년 동안 임플란트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 드린 게 첫 번째는 이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쓰나요? 두 번째는 원장님 저는 뼈가 없다는데 혹시 이게 심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뼈 없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영상은 어쩔 수 없이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명 중에 한 분, 90%는 무절개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하고요. 먼저 홀을 이렇게 내서 이 홀과 홀 사이에 톱날로 좀 더 벌리는 거죠. 근데 먼저 홀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뺨 쪽과 혀 쪽의 이 턱뼈가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 몸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홈을 내고 또 다시 톱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수술법의 장점은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참 편안한 수술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동영상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네, 계속해서 설명 도와주시죠. 예. 네. 두 번째 동영상은 아까는 뺨 쪽과 혀 쪽을 갖다가 이제 절개해서 가운데 쪽에 뼈 이식을 한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혀 안쪽의 뼈가 튼튼했을 때가 임플란트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바깥쪽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한 1mm 정도 밖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똑같은 뼈 조건이지만 안쪽은 다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노출된 바깥쪽만 이제 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서 이렇게 편안한 어떤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치아가 폭이 좁은 경우도 있지만 길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종래의 방식대로 이제 똑같이 홀 형성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홀 형성 과정이 끝나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넣어주는데 이때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다 노출이 돼 있죠. 이 모든 면을 갖다가 이렇게 뼈이식을 해서 이제 꼬매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세 가지 수술법 중에서 어떤 게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수술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런 원장님을 만났을 때 맞춤식의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첫 번째 보여드린 거와 세 번째 동영상의 수술법을 같이 합쳐서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앞으로 할 노력은 사실은 무절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뼈가 없을 때는 절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최대한 이 뼈가 없는데도 무절개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치과 치료는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다양한 사례들과 방법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방법들이 모든 환자들에게 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과 부작용도 좀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때 요새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방송 광고만 보시고 A사, B사의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임플란트가 이분의 턱뼈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어떤 임플란트는 7mm, 9mm 이런 홀수도 나가고 어떤 임플란트는 6mm, 8mm 이렇게 짝수도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A사보다는 B사가 맞고 B사보다는 A사가 맞고 이런 어떤 임플란트를 자유자재로 좀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찾으시면 임플란트는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은 좀 치과에 꼭 들리셔서 정기 점검을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본니를 갖다가 살릴 수 있다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신경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본니를 좀 최대한 유지하시되 단 귤박스에 귤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이 치아를 놔둠으로 인해서 인접 치아가 상한다면 빨리 뽑는 데 동의를 하셔서 좀 원만하게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좀 치과 방문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